안녕하세요. 원래 한번 봐주시는데 이러면 왜 안 봐주실까요? 네, 영어 마리아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원래 이런 데도 박수도 한번 쳐주시면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기말고사 아이들 끝나고 영어는 괜찮지 않았나요? 그쵸. 상대적으로 이제 중간고사에 워낙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주셨다 보니까 이 기말고사는 이게 5등급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 절대적인 점수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방학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페이지 딱 열어봐 주시면요. 제가 중간고사 거랑 기말고사 거를 한 번에 다 넣었어요. 한 번에 비교해서 보시라고. 자, 그러면 일단 중간고사 거는 저희가 지나갔으니까 중간고사 거 이제 요렇게 보시면 크게 서술형이 7개였었는데 서술형이 지금 보시다시피 옆으로 딱 보셨을 때 서술형이 5개로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또 그리고 점수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20점으로 똑같이 지금 나온 거는 맞는데 서술형이 좀 줄었고 한 번만 조금 봐주시면 여기 서술형 유형에서 왜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서술형이다 보니까 서술형 한번 보시면 자, 서술형 중간고사 거 조건에 맞춰가지고 영작을 해라 해서 그리고 이것도 항상 있어요. 이 학교는 교과서가 굉장히 충실한 학교이다 보니까 교과서는 항상 하나씩 서술형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1번 보시면 조건 맞춰서 영작을 하고 해석에 맞게 영작을 하라고 했었던 내용이 지금 중간고사 때 나왔다면 이번에도 단어 배열로 해가지고 교과서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단어 배열이라고만 간단하게 표시를 했지만 중간하고 기말하고 가장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는 게 중간고사는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쭉 다 비우시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영작하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화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고 요 지문을 읽고 질문으로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요 대답에서 무엇을 써야 될지 가이드를 다 주신 다음에 쓰거나 단순하게 단어 하나를 쓰라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조금 더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번에 중간고사 때 했었을 때는 제가 지금 다 봤는데 뭐 중간고사 때 자기가 서술형을 뭐 한 3점 맞았다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저희 반 실제로 친구 중에 하나예요. 한 친구가 중간고사 때 30 몇 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슬프죠. 100점 만점인데. 자, 그런데 그 30 몇 점을 맞았을 때 그 친구가 서술형은 1점도 받아올 수 없었다. 단어 배열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그 친구가 무려 8점이나 지금 맞아내면서 되게 대단한 건데요, 어머니들. 이렇게 보시면서 0.8점 되게 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훨씬 더 편하게 문제 풀었던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한번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고등학교 지금 제가 1, 2, 3, 4 해가지고 중간하고 기말하고 출제 범위 한 번 더 보시면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쉬웠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5월달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갔다 오느라고 그 수행 뭐지 그 친구들 수학여행 말고 1학년 때 가는 무슨 수련회 다녀오느라고 시간도 조금 짧기도 했었고 범위 한 번만 봐주세요.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 2과에다 지문 39개에다가 단어도 지금 여기 데이 1부터 13까지가 다 들어갔는데 옆에 보시면 기말고사는 교과서 한과 그리고 한과에서 추가적인 지문 조금 더 들어갔고요. 자, 또 그리고 부교재 지문이 확 줄었습니다. 70% 정도로 줄었었고 단어도 살짝 줄어가지고 친구들이 이번에 시험 준비하기에 조금 더 용이했었고 무엇보다 중간고사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되게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다가 지금 비율로 나왔나 밑에 보시면 제가 확연하게 보여드리겠지만 교과서 중간고사 때 11.6 그리고 기말 때 30.4 이게 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죠? 교과서가 난이도가 훨씬 쉽기 때문에 교과서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번에 어떻게든 점수를 채워보시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그리고 부교재 조금 줄었고 단어
지금 담당하시는 1학년 선생님께서는 단어에 완전 진심이세요. 몹시 진심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떠셨는데요?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 한 10점 정도 해가지고 그냥 한번 열심히 하면 보여주겠다 정도와 아이들을 지금 좀 까겠다 그 정도의 의미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고등학교에서는 요 워드마스터 2000 수능 지금 그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진심으로 친구들이 외워가라고 최선을 다하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러면 다음 장 경기고 중간 내신은 제가 열심히 썼기 때문에 중간 거는 넘어갈 거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기말 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기말고사 되게 쉬웠고요. 자 또 중간고사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었던 한글 내용으로 된 내용 일치. 정말 이거는 아이들이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아이들이 쓴 말이에요. 이거 틀리면 약간 수치스럽다라고 했었던 그 정도로 진짜 쉬웠던 어휘 문제까지 난이도가 정말 많이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중간고사 점수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해 주셨고요. 또 서술형 역시 읽고 적어내야 받는 그 방향 자체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 수 있었고 중간고사 1컷은 87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던 거는 맞지만 지금 90점대 중반 정도에서 대략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만큼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 초중반 정도 이상까지는 올라갈 만큼 친구들 지금 많이 전반적으로 시험 되게 잘 봤고요. 자, 또 문법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는 이 학교가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이번에 유난히 한번 보이는 게 중간하고 기말하고 다 똑같아요. 문법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문 속에서 문법과 어휘를 어색한 것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짝지어진 것을 자꾸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특이한 게 이 동네에서 문법과 어휘를 같이 물어보는 학교는 진선여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서 자꾸 문법하고 어휘를 읽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문법을 찾을 때는요. 저희가 기계적으로 찾습니다. 주어 찾고 동사를 찾고 동사의 수일치가 맞는지 찾고 수동태를 찾고 관계사를 찾고 그렇게 찾거든요. 그런데 어휘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 글의 내용까지 이해를 하면서 두 번을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휘와 어법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인데 지금 중간하고 기말하고 계속 문법은 어휘 어법을 같이 물어보는 거 그리고 또 어법에서 절대 특별한 어법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수일치 아니면 수동태 해서 완전 기본 어법으로 집중하고 있구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기말고사 때 요거 꼭 한번 이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희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중간고사에서 봤다가 기말고사 봤던 친구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영어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다. 이게 내가 정복했다. 이제 내가 경기고 영어는 할만하다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어려워지면 또 다 타살 털리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기말고사에 할 만하다라는 이 마음은 용기만 가지고 저희를 괴롭혔던 중간고사에 대한 문제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중간고사 때 문제가 어땠는데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옆에다 실어놨던 이 모든 거는 다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씩 긴 선지 모두 고르세요. 영작 거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보다 확실하게 늘었어요. 하지만 이 단어에서 경기고가 지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있었던 부분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이죠. 정말 경기도 난이도가 극악이었을 때 그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던 게 남자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스펠링입니다. 명사형으로 바꾸라고 나와요.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요렇게 동사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바꾸라고 했었을 때 아 오케이 이게 스턴스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맞을까요? 남자애들이 이런 거 기억 못해요. 솔직히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면 다 그냥 존재하는 거지. 이거를 꼭 굳이 A인지 그런 거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한테는 정말 24년 문제가 완전 쥐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싹 다 빼셨어요. 서술형으로 단어를 지금 내지 않으세요. 전혀. 지금 이 선생님들은 단어의 큰 뜻을
문맥 속에서 보는 것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아이들을 점수를 까기 위한 단어를 지금 시키시는 게 아니라 단어를 암기시키는 데에 학교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인 제가 말씀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어떤 거냐면 오케이. 그러면 경기고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서술형 영작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 두 번째, 그냥 쓸게요. 객관식에서 킬러 유형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선지 길어지는 거하고 내용 일치해서 모두 고르세요. 요거 두 개가 결국은 가장 크게 저희의 발목을 잡았었던 거고, 자, 또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저희를 가장 괴롭혔던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단어 배열이죠. 왜냐하면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3년 전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암기만 하면 그대로 쓸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이번에 5개의 문제 중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으셔서 그냥 내셨어요. 점수를 주고 싶으셔서 외운 거 그대로 내셨지만 아니요. 지금 이 학교가 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서술형에서 단어 배열 영작은 암기한 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변형을 해가지고 쓰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긁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있었던 선생님들 가장 긁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 학교는 암기만 하면 점수 나오잖아. 그 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데 경기고 선생님들도 지금 그거 마찬가지고 암기가 아니라 읽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렇게 되는 이 내신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저희 아이들이 지금 기말을 갈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머님들이 지금 내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경기고 아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경기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에서 막 외워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 때 갔었을 때 딱 고3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뿔싸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내신을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수능이 나오지 않지?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신을 바탕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 조금만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친구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지금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경기고는 제가 영동하고 경기하고 두 개를 하는데 영동은 수업을 하면서 가장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지문을 막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난이도 있는 지문에다 자꾸 포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아니요, 경기는 정말 이게 되게 확실하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물어봤었을 때 또 제가 이렇게 영어 강사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추상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영어는 특히 저희가 회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읽었던 글을 지금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답을 도출하는 이 한국식 영어에서는 단어가 모여서 문장 되는 거고요. 이 단어에서 문장 만드는 여기가 지금 문법인 거고요. 자, 또 문장들 모여가지고 문단이 되기 시작하는 여기를 리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국 영어는 요거를 읽어내면 전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고 영어는 걸 정해줘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워마 수능 2000 해야 돼요. 워마 수능 2000이 데이 이제 50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데이 26부터 50까지 저렇게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저 데이 20, 40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확연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또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요거는 1학년 교재고요. 2학년 교재는
워마 지금 하이스트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왔던 교재인데 워마 하이스트는 단어 난이도가 되게 확실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거 바탕을 잡아놔야 여기에서 40부터 나오는 단어가 여기랑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었던 단어 뜻 그리고 예문 속에서 정확하게 되는지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기반 잡아야 되고요. 자,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있었던 단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여기요. 애들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요. 흐리멍텅하게 돼요. 대충 이렇구나라고 생각돼요. 수동태에 있었을 때 주어가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쫙 다 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고 친구들은 꼭 필요한 게 여기 문장 정확하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지금 내용이 필요하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얘기하는 내신용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단어로 문장 만들게 되는 여기에서 서술형 연습이 지금 계속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고 친구들한테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갔었을 때 정말 절름발이처럼 영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요거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해놔야 됩니다. 글 자체를 읽어낸 능력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딱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요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경기고 아이들이 작년도 그랬었고 올해는 그래 조금 쉽게 나와서 괜찮았었는데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잖아요. 아니 이 지문을 다 아는데 다 아는 변형도 없는 그냥 똑같은 지문이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제 제목 요지 틀리는 거 아세요? 주제 제목 요지를 틀려요? 주제 제목 요지가요. 그래서 1, 2, 3, 4, 5 보기가 있었을 때 생각보다 얘가 저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빈칸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 갔었을 때 21, 2, 3, 4에서 고기에서 실점이 나는 경우가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아이들이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주제를 아니 어떻게 주제를 틀리죠? 주제를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또 이것도 남학생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었던 건데 여자아이들이 보는 거하고 남자아이들이 보는 거하고 남자아이들이 시각이 조금 더 좁아요.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꽂히는 데에다가 자꾸 읽게 되는 현상을 되게 많이 보입니다. 즉 지문이 요렇게 있으면 이 지문이 한 덩어리로 보이면 안 돼요. 이 지문은 분명히 수능용 지문이라면 하나의 주제가 있고 이 주제를 설명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까지는 통념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읽었을 때 남자아이들은 이걸 전체를 잘 안 봐요. 남자아이들은 본인이 읽다가 자기의 가슴을 치는 그런 문구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자꾸 봐요. 또는 문장을 읽었을 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딱 해석이 되는 깔끔한 문장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그냥 주제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짜릿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예시가 나오는 순간. 예시는 중립적이에요. 자, 저는 단발머리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단발머리라는 그 말은 그냥 중립적이에요. 이거는 주제에 따라서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위에 추상적인 내용을 싹 다 날리고 저는 단발머리예요. 그거에다가만 포인트를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문장을 못 읽어서요. 아니면 내가 꽂혀서요. 남자아이들은 정말 좁게 보는 시야가 되게 많거든요. 자, 저희는 요거 연습시켜야 돼요. 꼭 시켜야 돼요. 다른 것보다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해야 되는 빈칸 순서 삽입도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가장 잡아줘야 되는 것은 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가지고 만들어서 이번 4주 동안 이 글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그거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 마무리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쓰고 싶은 말 여기다 대략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경기고에서 어,
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이번에 별로 안 나왔는데 망했으니까 그냥 저희는 중시 뭐 정시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요, 아니요. 이제 1학기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게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차근차근 가서 10% 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신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서술형, 어법, 정확한 문장 해석, 단어라는 완전 기본기라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커다란 틀 제가 확실하게 이번 방학 동안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께 있으면 좋을 거라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